노년기에 들어서면 몸의 작은 신호들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발목이 붓거나 아침 소변에 거품이 끼거나 이유 없이 피곤함이 몰려올 때가 있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나이 탓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곤 합니다. 사실 이런 사소한 증상들이야말로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신장 환자들을 돌보면서 같은 후회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말 속에는 안타까움과 후회가 섞여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피를 걸러내고 또 폐물을 내보내며 몸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중요한 장기를 너무 늦게 돌아보곤 하지요.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그 신호를 무시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쉽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이미 손상된 후에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이 망가져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신장을 지키는 8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 곧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저는 의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나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비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가 아닙니다. 피 속에 쌓이는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며 혈압까지 관리하는 작은 공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기관이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한 할아버지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신장이 망가지니 온몸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은 사실입니다. 신장은 온몸의 균형을 지탱하는 숨은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하루 동안 걸러내는 피의 양은 무려 180리터가 넘습니다. 이 속에서 필요한 것은 다시 흡수하고 쓸모없는 것은 버려내지요. 만약 이 기능이 무너지면 독소가 쌓이고 혈압이 오르며 심장과 뇌까지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리지만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조율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조용히 약해집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혈관은 좁아지고 혈압은 오르며 신장은 그 모든 영향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신장이 항상 위협을 받는 셈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몸의 모든 균형을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다. 어느 할머니 환자분은 늘 피곤하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분이 전혀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신장질환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방심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장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함, 부종, 소변의 작은 변화 같은 사소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무기, 바로 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물을 마신다는 건 너무 평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장에게 있어 물은 약이자 방패입니다. 깨끗한 물은 피 속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소변을 통해 밖으로 배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신장에 큰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늘 피곤하고 소변에 거품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여쭤보니 하루에 겨우 2~3잔뿐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면 배가 불러서 싫다는 이유였지요. 검사 결과는 이미 신장 기능 저하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이 수십 년 동안 신장에 부담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2리터를 권장하지만 심장질환이나 부종이 심한 경우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또 한꺼번에 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게 신장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맞춰 조금씩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차를 즐기는 습관이 있었는데 카페인이 많은 차나 진한 커피는 심장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것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무엇을 마시는가 역시 중요하지요. 어느 할머니 환자분은 저와의 상담 후 매일 물병을 준비해두고 시간을 정해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 수치가 안정된 걸 보고 눈시울이 붉어지셨지요. 의사 선생님, 물이 이렇게 고마운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분명합니다. 한 컵의 물이 때로는 약보다 값지고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된다.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있는 물컵을 눈에 띄는 곳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신장을 지치게 하는 가장 흔한 적, 바로 소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금은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김치, 찌개, 젓갈, 한국인의 식탁은 늘 짭짤한 맛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짠맛이 신장을 가장 지치게 하는 주범입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이 혈압을 끌어올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며 결국 신장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장면을 봅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신장이 안 좋아졌을까요? 검사를 해보면 혈압이 높고 염분 섭취가 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매일 쌓여 신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Dg 이하로 제시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두세 배에 달합니다. 김치 한 접시만으로도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라면, 가공식품, 외식 메뉴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늘 저는 짠 걸 안 좋아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식습관을 적어보니 국물을 남김없이 드시고 반찬을 늘 간장에 찍어 드시더군요. 결과적으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3배가 넘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그 사실을 알자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짠맛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제 입맛이 이미 짠맛에 길들여져 있었군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짠맛은 내일의 신장빚이 된다. 짠맛을 줄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물은 반만 먹고 간은 소금 대신 허브나 참기름, 마늘로 대신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지지만 2~3주만 지나면 혀가 새로운 맛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혈압과 신장 수치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소금은 줄이면 줄일수록 신장이 웃습니다. 이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에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단백질 섭취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면역을 유지하며 상처가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에서는 단백질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면 몸이 약해지고 너무 많으면 신장에 과부하를 주어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2가지 극단을 자주 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아예 멀리하고 채소만 드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매일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믿지요. 두 경우 모두 신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소고기를 즐기셨습니다. 체력은 좋았지만 검사 결과 단백질 대사산물이 쌓여 신장 수치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고기가 건강에 좋다던데 왜 저한테는 해가 된 겁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특히 신장에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너무 적게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뿐 아니라 전신 건강이 함께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장 건강에 필요한 건 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체중 1kg당 단백질 0.8에서 1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나 이미 심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단백질은 모자라도 문제, 넘쳐도 문제다. 균형이 곧 해답이다. 또한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두부, 계란, 흰자 같은 부담이 적은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셔야 신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한 할아버지 환자분은 제 권유로 고기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두부와 생선을 늘렸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수치가 호전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배도 가볍고 몸도 덜 피곤합니다.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식탁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대하는 태도만 바꿔도 신장은 훨씬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진통제와 약물이 신장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통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너무 흔히 쓰이는 약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하거나 무릎이 쑤실 때 손쉽게 약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알약이 신장에는 얼마나 큰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통제는 칼과 같습니다. 필요할 땐 도움이 되지만 자주 쓰면 결국 자신을 다치게 만듭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무릎 관절통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통증은 줄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신장 손상이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을 참기 싫어 먹은 약 때문에 평생 고생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문제는 진통제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항생제, 이뇨제, 건강보조제까지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약물 대사가 느려지고 그만큼 신장이 약물 독성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약은 치료제가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차이는 사용법에 달려 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모든 약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 환자분은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드셨는데 서로 영향을 주어 신장에 큰 무리를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약이 많으면 더 건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군요. 여러분, 신장은 우리가 삼키는 모든 약의 부담을 떠안습니다. 통증을 잠시 줄이려다 신장 건강을 잃는다면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필요한 약만 올바른 용법으로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에서는 신장을 위협하는 두 가지 큰 적, 바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적 두 가지는 바로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이 두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릴 만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신장을 괴롭힙니다. 피 속의 높은 압력과 높은 당분이 작은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결국 신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혈압이 조금 높다는 말을 들었지만 증상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발목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만성 신부전,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뒤였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약을 조금 더 일찍 꾸준히 먹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기에 고혈압과 당뇨가 만든 상처를 오랫동안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잡는 순간 신장은 숨을 돌린다. 당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은 단 것을 좋아해 늘 과일과 과자를 즐기셨습니다. 혈당이 높아도 조금 오르는 건 괜찮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달콤한 걸 참지 못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식습관을 조절하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는 또 하나의 열쇠, 바로 잠과 신장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한다는 건 단순히 피곤을 푸는 일이 아닙니다. 신장은 낮 동안 끊임없이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질 때 신장은 비로소 속도를 늦추며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잠은 신장의 야간 휴식 시간인 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자다가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을 떠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면 부족이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밤새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신장은 쉴 틈 없이 혹사당하게 되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신장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빼앗지 마십시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늘 만성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수면 상태를 물어보니 하루 평균 3-4시간밖에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해 숙면을 취하도록 돕자 피로와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도 안 바꿨는데 잠만 들렸더니 몸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처럼 수면은 신장을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고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녁 늦게 과식이나 과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약이 아니라 생활에서 나옵니다. 작은 변화가 신장의 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내 신장에게 휴가를 주고 있다. 그 마음으로 하루의 끝을 맞이하면 내일 아침 몸은 훨씬 더 가볍고 맑아질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 또 하나의 비밀, 바로 가벼운 운동과 혈액순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곧 막히는 혈관과 같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을 흐르는 모든 것을 걸러내는 기관이기에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바로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은 단순히 다리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신장에게 깨끗한 혈액을 선물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가 돌면 신장도 웃습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늘 피곤하고 발목이 자주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큰 질환은 없었지만 혈액순환이 좋지 않았고 그 결과 신장 수치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20분씩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권유했습니다. 2달 후 놀랍게도 피곤함이 줄고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약보다 낫네요. 운동이라고 해서 힘든 근력 훈련이나 격한 스포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집안일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라는 2글자입니다. 일주일에 3번 격렬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신장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또한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 신장을 괴롭히는 2가지 큰 적을 함께 다스립니다. 결국 운동은 신장 건강을 위한 만능 열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할머니 환자분은 손주와 매일 함께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손주가 놀자고 하면 피곤해서 미뤘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산책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진실은 분명합니다. 운동은 신장을 위한 가장 값싼 약이자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 앞 골목이라도 걸어보십시오. 작은 걸음이 모여 신장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신장을 위한 또 다른 지혜, 바로 정기적인 검진의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은 많은 분들이 미루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겠지, 증상이 없으니 필요 없겠지 하며 지나치곤 하지요. 그러나 신장질환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 없이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진은 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늘 건강하다고 자신하셨습니다. 특별한 증상도 없었기에 검진을 미루셨습니다. 그러다 발목이 붓고 소변이 탁해져 병원을 찾으셨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만 검사를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신장 검진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만으로도 신장 기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지 않더라도 60세 이후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할아버지 환자분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조기 신장 질환을 발견했습니다. 약물과 생활 습관을 관리한 덕분에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진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일찍 알았으니 지킬 수 있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병이 드러난 뒤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오기 전에 막는 것이 훨씬 쉽다. 여러분, 두려워서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검진은 무서운 진단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더 긴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음에선 작은 습관이 모여 신장을 지켜내는 구체적인 생활 지혜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특별한 비밀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소변이 마려워도 자주 참았습니다. 결국 방광뿐 아니라 신장에도 큰 부담이 쌓였고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서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제 몸을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는데. 또 다른 예로 어떤 환자분은 매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혈압이 오르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었습니다. 술이 즐거운 순간을 줄 수는 있어도 신장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겁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신장은 화려한 보약보다 조용한 습관을 좋아합니다.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 소변을 참지 않는 것, 저녁 술을 줄이는 것,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런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신장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한 할머니 환자분은 이런 습관들을 차근차근 실천했습니다. 반년이 지난 뒤 몸이 가벼워졌고 얼굴빛도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생활만 바꿨더니 이렇게 달라졌네요. 여러분, 신장은 우리의 삶과 늘 함께합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수년 뒤 신장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것이 평생 건강을 위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을 지키며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을 지키는 8가지 방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 소금을 줄이는 것,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 약을 조심하는 것,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것, 숙면을 취하는 것, 가볍게 운동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 여기에 생활 속 작은 습관들까지 더한다면 신장은 훨씬 더 오래, 든든하게 여러분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신장은 화려한 보약이나 비싼 치료보다 생활 속의 작은 선택들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합니다. 매일 마시는 한 컵의 물, 짠맛을 줄이려는 작은 노력, 밤에 휴식을 주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모여 신장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어느 70대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몸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지키며 살다 보니 몸이 다시 제 편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 속에는 안도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신장은 조용히 일하지만
우리가 베푸는 작은 배려에 크게 보답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여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컵을 옆에 두는 것, 소금을 줄이는 것, 저녁에 일찍 불을 끄는 것, 가벼운 산책을 나서는 것, 이 모든 작은 걸음이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아침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굴빛이 밝고, 걸음이 가볍고, 소변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을 때의 안도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